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탐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나라 시즌 2에 해당하는 당나라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노나라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나라까지 오게 됐네요. 이미 여러분들께 선 보여드렸던 예고편 보셨죠?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당나라, 당신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뭐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되고 전해드려야 될 건 전해드려야 돼서 우리 당나라 제작진 분들께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한 결과로 노나라에 이은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시즌2에 적절한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노나라에 이어서 당나라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마치 이렇게 들어보면 중국 역사 속에 뭐 나라 이름 아닌가 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노나라와 당나라, 이 더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는 노나라와 당나라는 더탐사에서만 뵐 수 있는, 더탐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독창적인 그런 코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뭐 노나라, 당나라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당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더탐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던 환경과는 조금 달라요. 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스튜디오 더탐사 1층에 있는 이 건물 1층에 있는 그 우리 카페테리아 있죠. 거기에 지금 한쪽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뭐 자연광도 이렇게 들어오고 밖에 이렇게 개천 흐르는 것도 보이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노나라는 조금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경직되고 좀 딱딱했던 뭐 그런 분위기라면 우리 당나라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여러분들 곁에서 촬영을 해서 영상 만들어서 전해드리는 그러한 조금은 다른 심화된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로 인터뷰를 좀 한 영상을 갖고 여러분들께 오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당나라 첫 번째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노나라일 때는 노인 인구에만 이렇게 국한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거의 전 연령,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줄곧 관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도 물론 청년, 중년, 뭐 장년, 여성, 미혼모들, 장애인, 뭐 노동자들, 뭐 소상공인들, 뭐 하여튼 그룹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챕터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당나라의 첫 영상을 보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많은 성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아주 다양한 포맷으로 앞으로 당나라를 발전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나라에 이어서 당나라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다 보니까 좀 젊은 층으로 좀 가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20대 중반의 이 청년 한 명이 제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그 곽상도의 50억 무죄 아시죠, 여러분? 곽상도 50억 무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 화를 분출하는 모습을 제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약간 뭐 그런 뭐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식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신부는 취준생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지난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20, 30대 특히 20대 중후반의 인구들이 취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뭐 국내외적인 그런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어떤 조건조차도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러한 미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당장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연차가 높아갈수록 20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20대 중반의 취준생과의 인터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저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당나라의 첫 번째 영상의 이 인터뷰 속 주인공의 목소리를 우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소개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28이요. 28? 만 나이로. 만 나이로요? 아직 생일 안 지났으면 27이, 27? 26이에요? 26이다. 아, 26입니다. 친구 많아요? 많습니다. 친구들 자주 만나시나? 그쵸, 많이 만나죠. 요즘 그 젊은 분들 예. 인터뷰하시는 우리 분께서 친구들과 보통 하는 얘기가 뭐예요? 취업 얘기? 네, 보셨죠?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본인 의지가 확고한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똑똑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20대들이 고생을 알아, 인생을 알아. 글쎄요, 그거는 저는 찬성 못 하겠어요. 이 친구는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세예요. 그러니까 27세, 26세, 만으로 26세.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아직 취직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미에 영상, 제가 앞서 전해드린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이슈는 머릿속에 있는 건 취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진보 보수,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문재인, 이재명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취직이에요. 취업을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불안한 미래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도태될까, 그것이 가장 큰 이슈지. 기성세대들이 걱정하는 앞으로 이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이거는 사실 이들의 관심 밖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관심 밖이에요. 가장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건 취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취업 시장에 대해서 현재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현재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상황이 어때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쟁이 너무 가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중견기업마저도 엄청난 고스펙인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중견기업에도? 예. 그래서 심지어 무슨 고려대학교에 해외 연수까지 해가지고 남들 자기소개서 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은 영어로까지 자기소개서, 영어도 엄청 잘해가지고 학벌도 좋은데 그렇게 대기업 못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마저도 중견기업 지원해가지고 최종 면접에서도 최종 면접 가면은 거의 1대1로 뽑으니까 한 명 거기서 친구가 잘 안 되고, 근데 또 같은 스펙인 친구도 운이 좋으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운도 좀 작용되고. 그게 좀 진짜 큰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취업에 대한 생각,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 시장에 대한 생각 비슷합니까? 이들은 굉장히 본인 일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죠. 본인들이 아무리 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도 구멍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 자체가. 그리고 본인들이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 부분에서 개인의 책임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본인이 준비를 잘해도 제한되는 취업 자리, 기회만 존재한다면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스펙을 높여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이 친구의 말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의식을 반영하는 인터뷰, 생각을 반영하는, 담고 있는 인터뷰라고 본다면 이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어
됨으로 인한 보수와의 경향과도 매우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100%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나에게 좀 소홀했네? 우리 사회가 나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네? 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수평 이동 받게 되지 못함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저희가 20, 30대 때만 해도요, 얼마든지 수직이동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면 수직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느꼈죠.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20대는 수직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다. 대한민국은 수평이동만 가능한 사회다. 라고 결정을 짓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희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노인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80, 90 되신 어르신들도요,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도가 그렇지 못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40, 50대에 비해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도가 매우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20대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지 못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 기성세대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에게 또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왜 당신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느냐? 뭐 그냥 중소기업 가서 직장 생활해도 되는데 왜 대기업을 고집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예전 같으면은 그냥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딴 데도 가도 되는데 사람들 인식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 인식? 예. 어떤 인식? 거기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받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흔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수평이동밖에 없다. 수직이동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 다니다가 경력 쌓아서 대기업 간다는 거는 거의 힘들다. 그 수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야? 중소기업 다니다가 중견기업으로 간다. 그게- 대기업에 가려는 이유는 당연히 같은 시간대에 일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돈을 거예요. 많이 버니까.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워라밸이 있는? 보통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연봉도 적은데 야근도 많고 워라밸도 없고 그리고 성과금도 없고 이러니까 좋은 기업에 가서 높은 연봉에 좀 워라밸도 있는 그런 직장을 목표로 하는 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전혀 생각 안 하나? 정부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겠다라는 거 생각 안 하네?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이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공무원이랑 공기업 수를 엄청 많이 늘렸어요. 일자리를. 근데 저희는 그때 대학생이어가지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해서 공기업에 가야 되는데 그때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더 구멍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가열돼가지고 막 피해를 보는 또 그런 같은 20대라도 그런 세대가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국가가 계속 그걸 유지했다면 그럼 자기가 유지를 떠나서 자기가 혜택을 받았으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왔겠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기업을 물론 모든 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수는 제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기업에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취준생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이들은 본인들이 앞으로 뭐 20대 중반이니까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 이동만 할 수 있는 수직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취직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워라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자면 내가 대기업에 다니든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든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세대, 지금 50대,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딱 저희 세대와는 확실히 가치관이 다르죠. 저희 때 워라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이상, 아마 40대 이상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워라밸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 회자된 것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일단 직장 생활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고 그것이 뭐 인생의 전부고 뭐 이런 식의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20대들은 내가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갖든 가장 중요한 건 워라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개인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건 굉장히 큰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이들이 보수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주의라 해서 그것이 뭐 부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죠. 수평이동밖에 안 되고 수직으로는 움직임이 힘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대들 현실과 이상이 거리가 있죠. 내가 지금 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 정도인데 나의 이상은 이만큼이야. 이 현실과 이상이 멀면 멀수록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 이 안에 들어가나요? 불안감이죠. 사람 심리가 불안해지면 나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내가 불안한데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이거 힘들죠. 네. 지금 제가 당장 목이 마르면 제 목에 벌써 제 입에 이 커피를 한 모금 하지 제가 당장 목이 마르고 심리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힘들어요. 한 모금 마시고요.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커피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 스튜디오 더 탐사 커피 맛 죽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즐겨주세요. 예. 커피 진짜 맛있네요. 예. 이렇게 제가 20대 중반의 취준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매우 이들이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미래로부터 온다. 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미래는 사회적으로 서포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의 심리 상태에서 온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아주 다른 것을 물어봤죠. 왜 20대 남성들,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은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뽑았는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많은 수의 친구들이 이찍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20대 남성들은 이찍이 맞는가?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흥미롭고요. 소리 말하는 이대남들이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었어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경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저희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칠수록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진보 쪽에서는 최대한 이제 다 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하고 하지만 젊은 애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들은 가난할지언정 체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무조건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조건 버는 입장인데 납부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더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세금을 100만 원을 내가 내. 예.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120만 원이야. 예.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세금 내기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요. 그게 진짜 저한테 125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 120만 원이 제 현금이 아니잖아요. 제 재산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선 당시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대와 현실의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좀 제 주변에서 좀 들린 소리에는 되게 좀 실망보다는 되게 못하고 있다는 소리는 좀 들리는 것 같던데요. 어떤 거 생각하면 경찰인 친구가 시위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진짜로 탄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는 거. 그런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생각이? 그냥
크게 뭐 없구나. 예. 그냥 뭐 어느 대통령이든 욕먹는 것 매한가지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건 이유는 조금 더 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혜택보다는 나에게 덜 피해준다 쪽으로. 피해를 덜 준다. 나에게 덜 피해주는 쪽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기대와 좀 매칭이 됐나요? 흥미롭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경험한 대한민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밖에 없어요. 게다가 저희가 대학생활 할 때처럼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선배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성세대, 40, 50대들이 요즘 20대들은 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가, 요즘 20대들은 왜 저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추궁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 사회적으로 적당한 교육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보는 문재인 정부는 뭐 잘했다고 아는데 특히 나에게 뭐 도움이 되지 않은 정부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했다고 하는데 특히 나에게 뭐 잘 못하는 정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대들의 성향은요, 전임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진 않지만 칭찬도 하지 않고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도 별로 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원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불안감이 이만큼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너희들 왜 이직을 했는가? 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인터뷰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들은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때 아주 10대 중반에서 이제 20대로 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20대 중반이 온 거죠.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에 인지되는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밖에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에게 20대들에게 잘한 게 뭐가 있나?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이만큼 모집한다고 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일자리들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철저히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임 정부도 정권도 본인들에게 뭐 딱히 해준 게 없다는 거죠. 뭐 현재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실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데 뭐 그런 불안감이 있대요. 뭐 탄핵받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러다 거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면 우린 널 좋아할 거야에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없고요. 다른 가치는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이들이 아까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지만 이 친구가 잘못된 발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와 인터뷰하면서도 와, 대한민국 20대가 그래도 폭넓은 생각을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취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 취업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는 것,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것, 현 정권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도 없다는 것, 크게 칭찬도 할 것도 없지만 전임 정부가 잘한 것도 딱히 없다는 것,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됐어요. 우리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우리 당나라의 첫 번째 영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께 현재 우리나라의 20대들이 생각하는 걸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좀 해봤어요. 전 프로그램이었던 노나라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서 이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는가?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나? 가짜뉴스 때문에 혹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나? 왜 너희들은, 당신들은, 20대들은 가짜뉴스에 휘달립니까? 후달립니까? 속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제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20대라고 해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건 아니죠? 현혹되죠. 그죠? 예, 왜냐면은 20대라고 똑똑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정보가 진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그런 똑똑함이나 젊음을 떠나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치. 그거는 누구나 귀찮아하기 때문에 응. 가짜뉴스에 많이 속지 않을까요? 그거 보면은 뭐 노인들하고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정보 접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보를 접했을 때 진짜 자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20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지? 귀찮으니까요. 귀찮으니까. 예. 귀찮죠? 그리고 할 것도 많은데. 그 친구들도 성향이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좀 달라요, 친구들? 보통 보수적인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근데 정치 얘기다 보니까 왜 그걸 선택했는지 그렇게까지 얘기도 안 하고 만약 얘기를 하더라도 저 그 관심이 없어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재밌죠? 이들은 본인도 알아요, 본인들도. 이들은 이미 디지털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약간 검증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처럼 귀찮아서 안 할 뿐이에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게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느껴지시죠, 여러분?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없으면 그것이 가짜뉴스면 나는 가짜뉴스로 통 날려버리는 거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능력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검증을 하죠. 크로스 체킹을 하죠. 노인들과는 좀 다르죠.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30%의 우리 일찍을 하신 분들이시고 대부분의 일찍 70% 지난 대선에서 70%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분들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왜곡되는 가짜 뉴스, 기울어진 운동장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20대들은 적어도 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본인들이 스스로 그 가짜 뉴스를 받아들이거나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확인하거나 날려버리거나 하는 것은 철저히 본인의 결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결과는 뭐냐? 제가 아까 오늘 진행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다 퉁퉁퉁퉁 날려버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서만 판단을 하게 된다면 확 열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이런 사고와는 조금 다르죠.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면 보수화되는 겁니다. 예.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맞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계없는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가짜뉴스는 뭐하고 진짜뉴스는 뭐하냐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다만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착이 되면 매우 보수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아무리 정부가 120만 원어치의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100만 원어치의 계산해보면 플러스 20인데도 100만 원어치의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내 주머니에 있는 소득을, 내 주머니에 있는 재화를 세금으로 정부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더 2배를 준다 해도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120만 원어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100만 원의 세금을 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70만 원으로 세금을 줄여줄게라고 하는 후보를 뽑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총선에서도 그렇고 향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사회 경제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친구들 생각이 아직 어리석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논리는 매우 강합니다.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보수화되어 가는 것이죠. 열린 상황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짧은 인터뷰 컷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20대 중반의 청년의 솔직한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 당나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비교에서 단순한 세대 간의 비교에서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러한 아주 미시적인 아주 작은 케이스, 경우, 상황을 취재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세대 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조그만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나라의 첫 번째 영상으로 좀 새롭게 꾸며봤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잘 전달되고 여러분들께 응원을 부탁드릴 수 있는 충분한 영상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두 번째 당나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